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이과학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박의현이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외이, 중이, 내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중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막을 포함해서 달팽이관 사이까지의 공간을 중이라고 하거든요.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가장 흔한 증상은 귀가 아프다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됩니다. 중이가 하는 일은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이에 염증이 생기면은 귀가 먹먹해지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명 같은 것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중이에서 발생한 삼출액이나 고름 같은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귀에서 진물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고요.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감염성 원인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는 압력에 의해서 중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귀 안쪽 공간에 이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중이는 이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귀의 환기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이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중이의 압력이 잘 조절이 안 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삼출성 중이염이나 유착성 중이염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에 압력이 변하는 것으로도 중이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귀가 먹먹한 증상들을 흔하게 겪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압력의 변화가 중이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하게 외부에 어떤 요인이 없는데 스스로의 자기 면역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고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귀 내시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외에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통이라든지 귀 먹먹함, 청력 저하, 그 외에 귀에서 나오는 진물 등 이런 증상 등을 종합해가지고 중이염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전형적인 소견과 증상만 있다면 중이염으로 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호소하는 여러 증상에 따라서 중이염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것들이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청력 검사나 전정기능 검사, CT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이염의 치료는 중이염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과 환자분의 증상을 조절해 드리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중이염의 원인이 세균의 감염이라고 하면은 세균의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의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압력이 잘 안 맞는 것이 중이염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압력을 잘 맞추기 위해서 코를 막고 귀로 바람을 불어넣는 발살바법을 교육해드리고, 이걸 통해서도 중이염이 호전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고막에 절개를 가해서 고막에 압력을 맞춰줄 수도 있고, 이것으로도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은 튜브를 삽입하는 환기관 삽입술을 통해서 고막의 환기를 잘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고름이나 삼출액 등이 조류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흡인하는 천자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의 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통제의 사용이 대부분 필요하고요. 3개월 이상 중이염이 지속이 되면은 이런 경우를 만성 중이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 중이염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최종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이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리를 듣는 것인데,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청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영구적으로 고착화돼 가지고 난청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귀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인데,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평형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귀는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고 뇌와 밀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염증이 뇌 쪽으로 파급되게 되면 뇌 농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뇌수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중이염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감염성 원인이 있겠는데, 아이들은 대부분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중이의 환기를 담당하는 이관의 기능이 성인들에 비해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중이염이 쉽게 호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잘 들어야지 잘 발달을 하고 학습을 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데, 중이염으로 인해서 청력이 저하가 된다면은
이러한 것들에 큰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중이염은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이염은 간염성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거나 여러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은 면역력이 저하되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에 몸 관리를 잘 하고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중이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중이염을 초기에 진단을 하고 빠른 치료를 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귀가 아프다든지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평소에 없던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면 중이염을 의심을 해보고 빠르게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